내가 아낀다고 그 돈이 태산같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데 연연해 하지 마시고 대인배적인 마음으로 주변도 좀 둘러보고 살면 훨씬 더 해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박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시죠?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네. 2024년 갑진년 1960년생 65세 쥐띠 운세입니다. 네. 우리 쥐띠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쥐띠 분들은 65년 동안 좀 어떤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을까요? 글쎄요, 경자생들 이분들은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지를 않고요.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살았다고 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렇게 크게 우환이 있거나 가환이 있고 크게 고력이 있고 뭐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좀 평탄하게 가는 그쵸.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난 사주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른 사주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욕심이 없으면 괴로울 것도 없잖아요. 그 욕심이 다 괴로운 거니까 욕심이 없고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고 또 이 경자생 분들이 이렇게 꿈과 이상이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극현실주의라서 그냥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에요. 그래서 하나 주면 그거로 만족하고 내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고 또 남한테 해코지하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원한지고 측지고를 안 했어요. 두루뭉실하게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고 니도 옳고 니도 옳아 라고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사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크게 이렇게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쥐띠 분들이 또 작년에 삼재였잖아요. 올해도 이제 나간 삼재이긴 네, 하지만 작년 2023년은 좀 어땠을까요? 특별하게 삼재가 들기는 했는데요. 이게 악삼재가 아니고 그냥 평삼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자생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삼재가 들었는데 내가 딱히 삼재 탈을 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냥 그래. 근데 단 흠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몸이 좀 아팠다. 기운이 누르니 음기가 충해서 기운이 나를 눌렀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몸이 무겁고 그래서 조금 병원하고 좀 친해져서 좀 병원을 자주 다녔다. 뭐 이 정도고 다른 큰 그런 어떤 문제는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네네. 텐데요. 네. 선생님께서 65세 쥐띠 분들 딱 네. 떠올리셨을 때 네. 올해 좀 어떤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올해는 작년이 조금 어수선했다고 보면 돼요. 이분들이. 왜냐면 뭐 딱히 문제가 있어서 어수선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한 간세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시가 딱히 눈에 띄게 나빠진 거는 없는데 근데 뭔가가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뭐가 별로 안 좋았어. 느낌상으로. 그랬는데 올해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꼭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것이 그 안개가 거친 것처럼 총명해진 건 사실이고 또 두 번째 좀 뚜렷해졌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모두 보는 이제 시야가 이제 정확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어떠냐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맞춰서 이제 그 국민연금도 이제 받게 되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제 인생을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삼재가 들어서 날삼재이기는 해도 딱히 이분들한테는 문제가 있다는 아니에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안개가 걷힌다.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좀 걷혀지고 좋은 것들이 온다. 예, 그렇죠. 선명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좋은 것들은 좀 어떤 상황들로 오게 될까요? 일단은 가정적으로 가정이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고민이 많았잖아요. 작년에는 회사도 퇴직해야 되는 상태였고 또 모씨가 이렇게 집안도 조금 어수선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태고 답답했는데 올해는 이제 내가 직장도 이제 퇴직을 한 상태가 됐고 또 두 번째 내가 퇴직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앉고 주변을 이제 좀 차분하게 보게 되니까 가정도 그렇고 또 생각외로 가정에 또 경조사도 생길 것이고 이러니까 어쨌거나 놓고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보면 돼요. 좀 유유자적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건강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덜 아프다고요. 해운 열어놓고 보면 좀 덜 아프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떠냐면 조금 이렇게 너무 극현실주의자야. 너무 극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융통성도 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또 아주 고지식하단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 나야 되고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대인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펴는 거고 좀 동무서답하는 경향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정에서도 조금 왕따 아닌 왕따인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서 돌려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 이제 세월이 많이 갔고 이러니까 이제 그랬던 문제도 자기 스스로도 단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자존심 상하고 이랬던 것이 많이 편안해지죠.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갈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금전적으로 올해는 유난히 좀 여유로워져요. 예.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진년, 해운년으로 놓고 보면 경자생들은 올해는 삼재기는 해도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편안한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해다라고 하시면 돼요. 단 있죠. 이제 1, 2월생들 이제 생일로 놓고 보면 1, 2월생들은 조금 기운이 과해서 넘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기운이 과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떠냐면 이제 너무 나한테 안 그래도 내 자신이 너무 따뜻한, 그러니까 더운데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태양이 나한테만 계속 비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진장 덥고 괴롭죠. 그 따뜻함이 과해서 너무 괴로웠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좀 괴로워요. 정신적으로는. 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타의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정신 세계가 조금 그렇게 왠지 모르게 좀 괴롭다는 거야. 이유 없이. 그러니까 철학자 아닌 철학자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난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지? 앞으로는 궁금한 게 이런 고민을 안고 선생님을 찾아온 손님들이 많은 편이신가요? 많죠. 그러니까 특히나 경자생분들은 딱히 그렇게 뭐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왠지 그런 상실감이 좀 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1, 2월생인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딱히 식구가 괴롭히고 남이 괴롭히고 뭐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는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나?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살 날은 많은데 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지? 뭐 이런 그런 형체도 없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그건 이제 그게 뭐 조언을 해드릴 건 없고 들어주는 게 조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해봐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다 각자 자기 고민으로 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건 신령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최고의 진리가 있죠. 다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세월이 조금 더 그 달이 지나가면 그렇게 기운이 눌렀던 그 기운이 거치면 내가 언제 그런 고민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쁘게 되고 정신을 딴 데 팔면 그 고민은 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그냥 집착을 해서 거기에 빠져서 이러면 너무 비관을 하죠.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하늘이 비가 온다고 하늘이 흐렸어. 그렇지만
비는 왔다가 그치잖아요. 그렇듯이 꼭 그때 잠깐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나가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뭐 그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고민에 빠져 잠 못 자고 그래 본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GT분들은 올해 또 가정이 편안해지고 경조사가 생기고 네. 또 금전적인 부분도 여유가 그럼요. 생긴다고 하니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아이, 같고요. 그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네.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내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가야 될 길에 이정표를 잃어먹어 갖고 약간 헤매는 그거는 있어요. 그것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잘 추스린다면 지나가리라. 아, 다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를 갖는다면 괜찮아요. 또 생각외로요. 또 이분들이 올해는 또 횡재할 수준도 있어요. 오, 그건 어떤 걸까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형제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10월생. 음력으로 10월생, 11월생들도 아까 1, 2월생들처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수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주 힘들게,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든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든지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연연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할 수준이 있다면 그렇죠. 의심을 하고 보면 돼. 저 양반이 나한테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원래 또 이 양반들이 의심이 많아요. 지띠들이. 근데 그거를 그 본성을 더 살리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괜찮아요. 크게 그렇게 우환이 있고 가환이 있고 날삼재에 내가 어떻게 당해서 가라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낫고 삼재가 나가기는 해도 그냥 더불어서 남이 가는 삼재 나도 더불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크게 우환이 없다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GT분들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GT분들에게 네. 올 한 해 힘내시라고 한번 네.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뭐 인생을 이제 반도 훨씬 더 이상 살았고 이제는 경자생들은 이제 노년 인생이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득바득 사지 마세요. 그동안 아득바득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산도 쳐다보고 강도 쳐다보고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뭐 인생 별거 없거든요. 내가 아낀다고 그 돈이 태산같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사소한데 연연해 하지 마시고 대인배적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도 좀 둘러보고 주변도 좀 둘러보고 살면 훨씬 더 해피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